승승해요 불가능이서 복귀여 무무라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 아니라 무형지형으로서 모든 존재들을 대소원방으로 계속 낳고 그 태어난 존재들도 대소원방으로 생사를 합니다. 왜? 생명의 군원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끊어서 개념이라는 것은 끊어서 다른 것과 구별하고 특성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해서. 근데도 이렇게 설명했네요. 복귀의 무무라는 이렇게 근원에서 현상으로 벌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가? 다시 근원, 무물이 근원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 무물. 현상화되지 않은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는 생명으로 꽉 찬 세계, 무물 세계입니다. 그 뒤 딱 돌아갑니다. 대에서 원반입니다. 복귀의 무물. 그래서 이게 장자에서는 이런 것을 귀천이라고 했습니다. 귀천.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 하늘은 무물입니다. 우리들은 유물입니다. 꼴이 있는 것. 근데 하늘은 꼴 없습니다. 근데 없냐? 그게 아니라 꼴 없는 꼴입니다. 무물지 물입니다. 무물은 전무가 아니라 이것을 장제라는 분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장제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교를 비판하면서 무라는 용어를 말합니다. 불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무아라고 하니까 내가 없다. 물론 오해도 있습니다. 이 무아의 본뜻이 계속 관계에 의해서 새롭게 피어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없는 것은 아니죠. 일시적으로 있는 거죠. 이게 무아는 현상의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장자는 장애인과 장자입니다. 아니다. 이 세상에 무는 없다. 이때 무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입니다. 이 세상은 무형은 맞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없다. 단지 꼴이 없는 무형으로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떠오르는 무는 없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왜 이런 불교 비판이 나온가 하면 이 무아는 이 현상을 상대적으로 헨거 선생에 비하면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근데 헨거 선생의 이 무문은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되는가 그 현상의 배우는 역사는 자연히 현상의 배우까지도 부정되게 됩니다. 장자는 객형이라고 해가지고 분명 현상은 일시적이다. 객형이라고 합니다. 꼴은 꼴인데 이때 객은 손님이거든요. 주인은 항상 그 집에 있습니다. 손님은 왔다 갑니다. 그래서 손님 꼴 잠시 있는 모습 이게 객형입니다. 잠시. 근데 이 객형이 잠시 이 꼴이 왜 이렇게 있는가? 말 그대로 무형의 생명이 관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졌고 다시 이게 흩어지면 다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형의 근원을 장자는 상정합니다. 근데 불교는 그것마저도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무는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이게 동양의 무의 사유와 무형의 사유와 불교의 무아 사유 연기와 같고 다른 점이 그 측면인 것 같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같은
분명했고. 그래서 여기서 무형, 무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찬 본 상태로 돌아간다. 복귀의 무물입니다. 그럼 조건이 주어지면 다시 대서원방으로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게 승승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 무상지상입니다. 상자가 두 개 나왔습니다. 무물을 이제 무를요 무물로도 표현했고요. 이걸 또 무상으로도 요상으로도 표현했습니다. 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꼴이 없는 생명으로 충만 상태이다. 그러면 생명으로 충만되어 있는 상태는 꼴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꼴은 어떤 꼴을 가지고 있는가? 크게 두 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자와 이 상자입니다. 이 상자는 말 그대로 나무를 딱 갈라놓은 겁니다. 이게 감박기관으로 포착되는 그런 겁니다. 형태 있는 감박기관의 대상입니다. 요것은 코끼리 상이거든요. 이미지 상이거든요. 코끼리에 대해서 실제로 보지 않았는데 요렇다더라 해가지고 아 코끼리는 이런 거야. 이게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의식이 발동 사유해가지고 포착한 겁니다. 감각기관에 의해서 드러난 상, 우리 의식에 의해서 드러난 상, 이렇게 딱 보면 됩니다. 물은 두 개가 있어요. 요것은 유형, 요것은 무형, 요것은 몸, 요것은 의식, 마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돈은 이 두 개가 다 없어요. 그러면서 존재합니다. 잘 썼죠. 당연히 무상이니까 감각기관의 대상도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있거든요. 근데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나한테도 들어있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다음 장에 곧바로 나와요. 이 앞편에도 나왔었거든요. 곧바로 나옵니다. 첫머리에 딱 나와요. 그 파악하는 방법. 이것을 일러 상, 모양 없는 상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말해서 이미지 없는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좀 딱 됐네요. 두 개 다 지금 형상했잖아요. 모양하고 형상하고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일러 홀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황홀의 출처입니다. 도의 모습, 그것을 황홀하다고 했습니다. 황홀하다고 했을 때 어떨 때 우리가 황홀하다고 그럽니까? 너무 놀라울 때. 예, 너무 놀라울 때 또 그러죠. 근데 그게 현상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입니까? 아니요. 일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은데 그때 존재한 거죠. 근데 돈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황홀하게 있다는 거. 무상지상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황홀이라고 합니다. 무상지상 그렇게 무상으로 존재해요. 그게 황홀. 그래서 황홀경에 빠졌다 했을 때는 나의 심신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 황홀지경이라고 합니까? 나의 심신의 상태가 자기가 없는 상태.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와 외부 대상이요? 하나. 예, 나도 없고 외부 대상도 네. 그리고 그냥 예전에는 둘로 떨어져 있었는데 나의 심신도 둘이었고
나와 외부 둘이었는데 나도 외부도 없이 그냥 딱 하나 됐는데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홀 아, 이게 지금 전부 마음심이 들어갔네요. 그렇지만 이와 아니 목과 의로는 포착할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는데 심으로는 목과 의식이 쉬고 마음이 작동해서 눈으로 파악하면 있는 그대로 인식이 되기 쉽다 했지 않습니까? 네. 마음심이 들어갔네. 이게 마음심입니다. 네네네. 감각과 의식으로 포착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때 요즘 말로 우지심을 할게요. 생명심. 그걸로 포착을 하냐 그러면 갑자기 홀 빛과 갑자기 그 세계랑 탁 하나 돼. 갑자기 그 세계가 딱 떨어지고요. 근데 떨어져나면 그 순간 또 다시 의식의 세계로 빠져버려요. 황홀금은 찰나지간이잖아요. 갑자기 새로운 세계와 내가 탁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벌어지는 거죠. 갑자기 벌어지는 거죠. 나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돈은 이렇게 어느 순간 스파크가 탁 터진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으로 끊임없이 목과 의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계속 목과 의를 제거해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 돼요. 한 가지만 고집한다.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추구해서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려놔서 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 옳고 이거 틀렸다. 단계는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합니다. 쌍수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쌍으로 닦거라, 쌍으로 공부해라, 겸해라.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라. 왜? 이것들도 소중한 인식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크게는 내가 사는 이 생명의 세계, 천의 세계, 이 우주의 세계가 뭔가 이 두 개를 설명하고 근원을 가지고 관계 맺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게 노자는 철학인 거죠. 처세술에. 그냥 관점이 노자는 다릅니다. 뛰어난 철학가죠. 그러니 이것은 처음도 끝도 없기 때문에 맞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죠. 영지 불견기수하고 수지 불견기후하는 아까 처음에는 상하 했는데 여기서는 수후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후는 바로 공간적 상하와 그 다음에 시간적 선후 문제를 동시에 수후로 표현했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꼬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후가 있으면 선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공간과 시간을 다 이렇게 역전 잡아냈습니다. 노자의 우주를 연서는 시공간이 무시, 무종입니다. 무선, 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영지, 수지, 불견기수, 불견기후일 수밖에. 수만이니까 무시, 무종입니다. 무선, 무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 시입니다. 시가 종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앞에서 보건 뒤에서 보건 그 선후 순위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끊어서 보면 수미와 선후는 발생합니다. 끊어서 보면요. 근데 이것이 다른 세계로 움직여 버렸다. 그러면 수는 미가 돼버리고 미는 수가 됩니다.
선은 후가 돼버리고 후는 선이 됩니다. 근데 직선에서는 어떻겠어요? 영원히 선은 선이고 후는 후고 수는 수고 미는 미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순환 이꼴 관계 철학입니다. 관계. 선후 본말이 상황 따라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견기수, 불견기후는 채로 말하면 이러지만 용으로 말하면 견수, 견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고정된 게 아니라 수가 미가 돼버리고 후가 선이 되는 데까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주 본말하고 물건, 유형적인 것들에는 존재하는 것들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현상이 있고 일에는 사건 사고에는 사유 종시하는 끝과 시작이 있으니 지소선우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선후 본말 종시를 하면 즉근 도의라 도의 지비에 가까울 것이다. 이게 세상이 중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옳을 것이다 했는데 옳지 않은 이유 단면적으로 봤을 때 또는 나는 이렇게 봤는데 상대는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단면과 중충 나와 상대를 다 알아 본말 선후 종시를 알아서 조리하면 즉근 도의다. 근데 여기서 도와 하나가 아니라 멋진 게 근도라고 했거든요. 왜? 현상은 아무리 잘해도 어그러지거든요. 시절이 암울할수록 도에 가깝게 하면 할수록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대학도 진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